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남자 핫쇼의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지만 증시의 특성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새남자 핫쇼에서는 코스피 지수 상승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식 통계 분석가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하지만 열정 가득한 서초동 헤비급 챔피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룬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이면서도 또 개인 투자자인 만큼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법적으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 마음속에 저장 너무 많이 돼서 피곤한 마홍일입니다. 물 만난 고기가 물 만났습니다. 네, 제가 한 마리의 쏘가리가 됐습니다. 물이고요. 네, 자 이번에는 주식시장의 전망과 또 이제 여러분의 또 이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늘 분석하고 또 늘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통계 분석가 전성규입니다. 주식 통계 분석가 조금 생소하시죠? 제가 하는 일은 주식 종목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추천을 드리고 또 상담을 통해 계좌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남자 핫쇼의 주제가 주식인데요. 분석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코스피 지수의 현황과 그리고 미래 예측, 마지막에는 종목 추천까지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스피 상승에 따른 투자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새 전문가의 조언 들어볼 텐데요. 먼저 마홍일 전문가님, 현재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녹화 날짜가 며칠이죠? 오늘 10월 28일입니다. 네,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녹화 방송이니까요. 자, 시장 자체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실 때 좀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출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시고요. 자, 우선 지금 2,500대를 지금 터치를 하고 살짝 이제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오늘 녹화일 바로 전날 기준으로 GDP, 그러니까 미국 GDP가 엄청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월요일 날 장이 열릴 때는 아마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할 거고요. 2,500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앞으로 오를 것 같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우상향인 건 맞습니다. 자, 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모로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IT 중심의 상승, 그리고 또 다우존스의 상승, 다우존스의 상승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우존스가 열리고, 그러니까 미국장이 열리고 가장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고치입니다. 네,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 아시죠? 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워런 버핏도 지금 다우존스는 앞으로 3배 이상 오를 거다. 연평균 성장률 3%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를 딱 집어서 얘기한 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상향을 해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해서 손실 본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주식 종합주가지수는 최고치니까. 하지만 있죠. 주식시장 하면은 작살난다. 작살난 표현 써도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강력하게 가사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최고치예요. 그럼 아무도 손해 안 봤어야 돼. 하지만 손해본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냉철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이 좋다고 무조건 내 종목이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종목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한 걸음 뒤, 그러니까 두 걸음 도약을 위해 한 걸음 뒤 하는 모습들은 언제나 나오거든요. 제가
사실은 저는 해외 선물도 같이 해지로 이용하는 거래자기 때문에 브렉시트랑 또 트럼프 대선 때 큰 수익을 냈습니다. 왜냐? 시장이 출렁이는 거를 수익으로 또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물론 하방으로 배팅한 부분들로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하방으로 배팅했을 때 딱 장이 잘 오르더라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더라도 한번 조정받을 때는 확 빠집니다. 네, 쭉 빠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에는 손대지 말라고, 떨어지는 거에는 날개가 없다, 뭐 이런 말에 주식의 명언이 있는데 확 떨어졌다가 또 이제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00포인트, 저는 2,600포인트까지 못 가고 또 조정을 한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는 받고 또 다시 또 상승을 도약할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조정 타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조정이 왜 나오느냐? 세력들은 대부분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합니다. 세력들이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진 않아요. 큰 세력들은. 하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팔죠. 수익 실현을 합니다. 팔기 시작하면 좀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팔기 시작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또 매집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매집을 또 했다가 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대부분의 세력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때문에도 빠질 수 있어요. 이거 갑자기 왜 빠지지? 이거 장이 기본적 분석으로 너무 좋은 뉴스들이 많고 너무 좋은데 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빠지지? 파는 겁니다. 네,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 좀 제가 좀 다음 질문에서 얘기할 건데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자넷 앨런이 현재 의장인데 또 다시 트럼프가 또 누구 지정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큰 뉴스거든요. 연준 의장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거의 대선과 비슷해요. 네, 왜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 이런 식의 판단들이 굉장히 시장에 우려심을 줄 수도 있고 기대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또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다우존스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존스와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한 표를 보시죠. 똑같죠? 이거 이름 바꿔놓으면은 이거 넌가 난가? 거의 쌍둥이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해외 시장을 저는 분석을 하지만 해외 시장이 국내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뭐 지대하다 못해 뭐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의 강력한 모습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약간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나왔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상 최고치지만 다 수익이 안 났어요. 그거는 흔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자, 흔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우상향으로 쭉 갈 거다라는 생각은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흔드는 거 한 150에서 200포인트 가량 흔들면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전성규 전문가께서는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는지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사기 때문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어떤 그런 대형주들이 그런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선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처럼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그 직장인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코스피 지수를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자, 종목을 투자하시기 전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면은 종목 투자할 때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의 현황과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과거 코스피 지수는 5년 이상의 박스권을 탈출해서 올해 3월 2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2500포인트까지 의미 있는 가격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왜 오르고 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마홍일 전문가님, 그 해외 증시 분석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거랑 지금 해외 증시랑 관련이 맞나요? 지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이제 기술주들, 특히 IT들 중심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도 또 IT 중심으로 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와, 이거 뭐 거의 쌍둥이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기 호조로 인해서 지금 신흥국들까지 경기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 나라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상품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상품을 팔고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해주면서 받는 돈으로 이제 매출이 상승하게 되고, 자, 매출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이게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각 나라의 지수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한국도 그 중에 한 나라이고요.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세계 경제 자체가 상승 추세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 IT 반도체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죠. 자, 대표적인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 올해 주가가 약 2배 이상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약 3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코스피 지수 오르는 이유를 말하다가 왜 갑자기 기업을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그 코스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만 4,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코스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두 개의 종목이 코스피의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비중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스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약 900개입니다. 정확히 878개인데요. 그 중에서 단 두 개의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정도 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주가가 2배, 3배 이상 오르면서 코스피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말고도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반도체 업종의 호황으로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스피의 현황을 알아봤으니 이제 미래 예측이 중요하겠죠. 혹시 변호사님, 코스피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예요? 예. 사실 경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상승은 하겠죠. 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사드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사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상승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이제는 못 주고 있는 것 같은 게, 이미 많이 익숙해졌고, 또 예전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선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고, 자,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사드 피해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제약주, 화장품주, 그리고 자동차주 등등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사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식들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자,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중간에 한 100에서 150포인트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5년 후에 코스피 차트를 잠시 보면은 아마 그래프 모양이 아마 완전히 상승 방향인 그래프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은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빨리 비상금을 털어서라도 주식을 더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본업이 주식이 아닌 사람도 투자를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간은 조금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투자가 좀 가열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표로 보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를 조금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SNS 서비스가 좀 활발해지면서 각종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어떤 그 톡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가장 먼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뭐 누군가가 저를 갑자기 또 어떤 톡방에 초대를 했는데 그 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막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주식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막 자기 투자한 얘기를 막 보여주면서 매일매일 어떤 걸 리딩을 해주는 그런 톡방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뭐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일견 보면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톡방에 초대가 돼가지고 주식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라고 해야 되나?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을 가장한 유사투자 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흥일 전문가님도 사실 지금 유사투자 자문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합법적으로 굉장히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 신고하셨죠? 그럼요. 네. 네. 혹시 뭐 톡방 운영하십니까? 운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톡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좀 합법적인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가열된 현 시점에서는 그냥 누군가 초대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용한 업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등록이 안 된 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톡방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 보면 갑자기 또 뜬금없이 본인에게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한 10% 20% 뻥튀기해서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면 또 투자 일임업을 또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렇게 혹해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이 과열됐을 때 정보를 얻는 어떤 그런 수단을 가급적이면 좀 합법적인 수단을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합법으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시청하신 이 아시아 경제 TV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제 방송이나 또는 증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시장이 지금 또 상향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방송을 해주시는데 그런 방송의 내용을 또 100%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신뢰를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이지 그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투자 일임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일임업은 말 그대로 일임이라는 말이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업체에 맡겨서 투자를 대신 맡겨서 그 업체가 자기가 맡은 돈을 맡아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 수익에서 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주는 그러한 방식을 갖다가 투자 일임업이라고 하고 그런 업체들을 투자 일임업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큰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일임업에 투자를 맡길 때는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테크 극과 극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나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투자 일임업체에 투자를 하려고 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체크해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약간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예상하고 있는 투자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일임업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맡기면 그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수수료를 제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업체를 투자 일임업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원금 보장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좀 과대하게 내가 수익을 많이 내줄 테니까 성공보수를 얼마를 더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약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업체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좀 거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저도 금융시장에 있다 보니까 일임 투자업 신고 안 하고 그냥 어느 고수다 아니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부티크다 이런 식으로
묻지마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좀 상위 몇 프로만 가입할 수 있는 뭐 몇 프로의 수익률이 꾸준히 나고 있는 뭐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런 곳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내가 거래 내역을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보여줄 경우에 또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 강제로 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정보들이 어떤 그런 투자 기법이라든지 좀 기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빼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냥 기본적인 수익률이요. 현재 뭘 진입하고 있고 뭐 얼마의 수익률이고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그런 공개를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마흥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불법적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등록이 안 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은 좀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어떤 그런 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 돈을 맡겼는데 지금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안 좋으면은 지금 현재 거래 손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좀 달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약정 기간 동안은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네, 당연히 그런 정보는 당연히 제공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안 받으면 실제로 내 돈이 정말로 투자에 쓰이는지 아니면 투자가 아니라 뭐 다른 곳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정상적인 업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김민규 변호사께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 상승할 때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흥리 전문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하면 왜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냐? 그냥 혼자 트레이딩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네, 저도 사실 이제 트레이너 출신이고 이렇게 한 3년 정도는 그냥 해외 다니면서 그냥 좀 놀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또 노는 게 또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과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투자자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결국 사실 뻔한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거는 저 사람 어떤 노하우냐, 뭘로 돈 벌었냐 이거잖아요. 제가 그냥 제일 많이 돈 번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시장이 크게 움직일 만한 뉴스가 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합니다. 자, 뭐 크게 움직일 만한 뉴스 뭐가 있을까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크게 움직일 것 같다. 뭐 갑자기 북한에 미사일 쏘는 것도 큰 움직이지만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언제 쏠지. 하지만 미국 대선 언제 하는지, 브렉시트 투표 언제 하는지 이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위로 크게 움직이는, 밑으로 크게 움직이는 뭔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자, 저는 원래 그 ELW로 뭐 사실 이제 처음에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량주들 말해 삼성전자 콜 ELW면 쉽게 설명하면 삼성전자가 2% 오르면 ELW 20% 오릅니다.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뭐 다양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많이 분석해서 지수에도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위아래를 분석해서 조금만 틀려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청 세밀하게 연구를 하는 일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진짜 제가 최근에 보면은 앞으로도 큰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제 연준 의장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 히스토리적으로 얘기하면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 큰 뉴스가 있을 때 저는 이제 풋옵션, 그러니까 콜옵션, 풋옵션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물도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떨어진다에 배팅하는 것도 같이 사놓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향을 할수록 더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주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떨어지는 걸 왜 사냐? 자,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거예요. 자, 떨어져도 그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갑자기 확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이게 10배에서 15배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뭐야? 진짜 그렇게 움직여요. 자, 반대로 들어갔으면 거의 뭐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만일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씩 샀습니다. 2개. 자, 하나 10배 되고 하나 죽으면은 1억 되고 제로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 버는 건가요?
8천만 원 버는 거죠. 네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10배 되고 하나 제로 되면.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 하나대투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분이 있어요. 풋할머니라고. 네. 매달 풋옵션을 많이도 안 사요. 한 300 정도에서 500 정도를 사놉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들고 가는데 이게 계속 이제 그 손실이 크게 계속 나다가 한 번씩 이게 장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브렉시트도 그렇고 미국 대선 때도 그랬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목구멍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 장을 잠깐 쉬는 걸 이제 사이드카라고 하는데 그렇게 떨어질 때는 시세가 파생을 확 오릅니다. 이게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시세라는 게 그 옵션의 특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약간 분양권의 프리미엄과 비슷해요. 프리미엄이 막 붙어가지고 더 막 오릅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3배가 올라야 되는데 6, 7배 올라요. 네. 이거 굉장히 좋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평상시에 별로 안 움직일 때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뉴스가 있을 때는 저는 양쪽 다 사거든요. 뭐 천만 이렇게 양쪽 다 삽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진짜 10배가 되고 하나는 죽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나요.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죠. 그러니까 풋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걸 노렸나 봐요. 그 1년 동안 매달 이제 풋을 많이도 안 사요. 한 300에서 500 정도만 사고 만기돼서 팔고 거의 이제 손실이 나지만 또 한 번 먹을 때는 이제 진짜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파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들고 가다 팔다 보니까 뭐 50배, 60배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준으로 보면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장이 아무리 우상향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상향해서 여기 그 머리 꼭대기까지 왔으면 손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주식.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출렁이고 저는 이제 8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오면서 그리스 파동 그렇게 심할지 몰랐습니다. 진짜 그리스가 뭔 나라인데 이렇게 시장에 세계적인 영향을 줘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네, 그리고 이런 파동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파동들이 언제나 존재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이용할 수 있는 저는 이제 ELW 우리나라 우량주 분석에서 시작해서 해외 선물 전문가로 사실 이름을 많이 떨치고 있는데 다 분석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큰 뉴스가 있을 때 떨어지는 부분들 좀 사놔라. 그러면은 이게 진짜 효자 노릇합니다. 사실 확 떨어졌다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확 떨어지면 다 복구하고 더 올랐으니까 사상 최고치가 경신됐겠죠. 하지만 그때 움직일 때 저는 풋과 이제 매도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웃었고 이게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올라가는 거에 배팅이 되어 있던 기존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손실률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컸기 때문에. 두 번째 노하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기계적인 이제 또 매매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잠깐 이제 차트를 볼게요. 네. 네, 딱 봐도 뭔가 뭐 움직임이 뭐 좀 되게 단순해 보이죠. 네. 자, 이거는 제가 그 대표적인 그 종목 중에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주식 시장과 다르게 이 해외 선물은 좀 특정 종목의 특정 테마가 없어요. 사드의 문제가 오일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사드의 문제가 기름값에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원유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문제, 외교관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원유 자체의 재고량과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송유관이 파괴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오펙 그 기름 석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는 생산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회의의 결과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만 딴 건 안 줘요. 근데 이런 뉴스들은 사실 다 나와 있는 뉴스들이죠.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스윙이라고 그러죠. 이제 들어가서 팔고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래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또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이런 차트로 또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큰 지수 선물, 그러니까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큰 뉴스에 반대로 베팅하는 거로 좀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간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글로벌한 뉴스들로 좀 정당하게 움직이는 것들, 뭔가 좀 하기 그나마 쉬운 것들로 평상시에도 이게 왔다 갔다 거래를 한다. 이 두 가지가 뭐 저의 전략이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또 뭐 개인적인 강연회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홍희 전문가께서는 첫 번째로 이제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떨어질 때 직접 베팅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5일 거래를 해보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성규 전문가께서도 코스피 상승 시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1대1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을 할 때 가장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의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왜 내가 산 종목들만 오르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정말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정말 이상하죠. 코스피가 오를 때는 내 종목은 움직이지도 않다가 이상하게 또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계속 푹푹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 세력들이 가격 조정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시가총액이 정말 낮은 그 코스닥주나 또 각종 이슈에 민감한 테마주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까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매수 단가를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그 거의 꼭지에서 엄청 올라왔을 때 여기서 바로 산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계좌들이 손실이 난 상태였고 어떤 한 여성분은 그 지인이 이 종목 올해 안에 5배 이상 뛸 거야. 이 말만 듣고 차트도 보지 않고 그 기업이 어떤 거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정보 자체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5억을 투자하신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에서 사서 5억을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가량 떨어졌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계셨는데요. 자, 주식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손실을 입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전 타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할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코스피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관계없이 내가 살 종목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다들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죠. 이 한국전력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무제표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고 두 번째는 당기순이익입니다. 현재 보시는 그 재무제표는 포탈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한국전력 재무제표의 일부분입니다. 자, 항목 중 맨 위에 매출액을 보시면 올해의 예상치가 약 58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68조 1천억 원, 재작년에는 약 58조 9천억 원의 매출액이 나왔죠. 매출액만 보면은 솔직히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하루에 전기 한 번도 안 쓰신 분 계신가요? 없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도 다 전기 충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이게 그냥 전기를 꾸준히 썼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연기금의 공매도가 사실 크지 않았나요? 네, 연기금의 공매도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꾸준하게 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은 있지만 안전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올해 예상액이 5조 7천억 원 정도고 작년에는 1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45% 감소하였는데요. 자, 하지만 재무제표만 봐서는 이 당기순이익이 올해 왜 이렇게 감소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꼭 뉴스 같은 정보를 꼭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뉴스만 봐도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왜 떨어지신지 금방 아실 겁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 원전 가동 중지된 곳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이나 LNG 등의 그 에너지를 구입한 게 당기순이익의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혹시 한국의 원전이 없어지실 것 같습니까? 원전은 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원전이 있어야지 뭐 사실 전기 수요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사라지지 맞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생산량을 매우 떨어뜨리고 또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금 투자한 기업들도 전기료가 싼 나라로 이동을 하거나 또 원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정책이 다시 새롭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전력을 추천드린 이유는 한국전력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출액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연도의 단기 순이익을 봐도 지금 주가는 하락해서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을 추천드리고요. 자, 1차 매수가는 37,000원, 2차 매수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를 보고 그날의 시장 상황과 수급 분석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5만 원 이상이고 만약에 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나 15%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은 일부분을 매도하시고 수익을 확정 지셔서 내 수익을 완전히 만든 다음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고 가시면은 내년, 내후년 큰 수익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민규 변호사께서 투자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사실 두 분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빨리 선물 계좌를 빨리 개설을 해서 하방에 배팅을 하고 그리고 용돈을 털어서 한국전력을 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은 제가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설명에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설 어떤 그런 투자업체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투자업체를 이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사례를 또 형사적으로 해결한 어떤 그런 예가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친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주식 톡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톡방에 가입을 했는데 이 친구도 처음에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뭔가 지켜보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그 톡방에 있는 그 방장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런 수익을 공개를 하고 또 계좌를 공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수익이 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게 VIP 회원을 모집을 한다고 해서 또 덜컥 또 VIP 회원을 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VIP 회원이 뭐냐 하면 한 구자당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어떤 그런 원금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고 적어도 한 몇 개월 내, 6개월 내 10% 이상 수익을 꼭 내주겠다. 더구나 또 이제 또 친구를 또 소개해주면 약간 또 다단계로 또 약간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친구를 소개해주면 또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소개를 해가지고 이 친구도 VIP 회원에 가입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도 또 몇 명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또 회원에 또 가입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계좌 내용도 사실 이제 포토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다 조작을 한 것이고 실제로 수익을 낸 적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데 또 소비를 한 어떤 그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투자를 한 사람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기성이 짙은 어떤 이런 투자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또 이제 원금도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어떤 업체가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금의 한 70%, 80% 정도를 좀 회복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좀 가열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또 수익을 내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주변에 제 주위에 주식으로 손실 입은 분 별로 없거든요. 다들 주식 얘기만 하고 또 다들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했다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투자로 또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투자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수록 조금은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좋지만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원금 손실도 입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법적인 분쟁에 또 엮여서 변호사 비용까지 또 내야 되는 그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만약 전성규 통계분석가가 통계를 내서 알려줬는데 그게 틀렸다. 이거 사기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선규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유사투자 자문 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결과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조언이나 충고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 약간의 실수로 인해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네. 뭐 변호사 자격증 같은 것도 쉽게 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의 또 전문가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만 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 그러면 제가 또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하는데 나한테 1을 듣고 뭐 여기서 2를 듣고 저기서 3을 듣고 4를 들어서 짬뽕을 합니다. 자, 까르보나라랑 토마토 스파게티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맛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 또 이런 또 약간 모든 거를 다 잘 맞는 또 이렇게 또 식성이 좋으신 분도 있는데 또 맛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 그럼 라면에 초코파이 넣으면 어떨까요? 아, 그건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네, 섞으면 이상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누군가한테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고 금융으로 뭔가 하고 싶으면 뭐 종목 상담도 하고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데 여기저기 물어봐서 짬뽕하지 마세요. 한 군데만 받았으면 한 군데만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정식적인 상담을 요청해서 뭔가 개선을 해보고 근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은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하는 사람이 진짜 그건 크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저는 단순하게 보거든요. 진짜 팔면 내리고 사면 오르는데 공매도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확 파니까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공매도란 그냥 주식을 빌려서 대신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어차피 물량을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바닥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공매도 물량도 다시 매수세로 들어오면은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를 하면서 그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은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의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최소한 그 종목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재무제표도 한 번도 보고 차트도 봐서 자신의 판단이 매수라고 생각했을 때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코스피 지수의 현황과 그리고 그 움직임, 왜 움직이는지도 알고 투자를 하시면은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분들 다 사상 최고치 수익 났어야 됩니다. 아니죠? 네. 자, 투자가 그리 단순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돈을 번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건 참 좋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해지라는 개념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도 대비를 하고 이게 뭔가 해지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좀
행동을 해보셨으면 진짜 듣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쟤 뭔데 저렇게 얘기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뭔가 시장에 상관없이 좀 꾸준한 수익 좀 잘 가서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홍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소형주 투자의 대가 랄프 웬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식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공부하고 정보를 얻은 뒤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진리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